요거는 이제 사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사례를 보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77페이지에 민법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선의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유가 현실적으로 하는 점유가 불법 행위에 기한 점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입증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 부담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찰 받게 되시면 낙찰자, 유치권자가 아니라 낙찰자가 그걸 입증 부담을 집니다. 불법 점유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증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소송법상으로 그 판사로 하여금 그 입증하고자 하는 그 사실관계가 맞겠구나,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확신이라는 게 한 80% 정도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이를 때 그걸 입증한다, 입증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저 사람이 불법 점유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낙찰받은 사람이 그걸 불법 점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만큼의 단계까지 판사를 하여금 납득시켜야 돼요. 그게 한 60%는 그럴 것 같은데 40%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저요.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상당히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사대법원 2004년 사례는 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존 다른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후에 불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인도명령은 적법하다. 인도명령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점유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 내려주는, 결정해주는 그런 절차잖아요.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명한 거, 이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선명한 거에 대해서 내려지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이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뺏어서 점유를 가로챈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가야 될 부분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인도명령을 내려준 사례입니다. 그 유치권 그 행사 과정에서 서로 이제 대법원 2004년 사례처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점유를. 서로 이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쟁탈전이 일어나거든요. 점유를 두고. 그래서 그 대법원 사례도 역시 임차인이 점유하던 부분, 그러니까 건물주가 임차인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내치고 점유를 치고 들어간 이런 케이스인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도 유치권자가 이제 이 사건은 반대인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건물주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를 또 뺏기니까 이 건설업자가 또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또 탈환했어요. 근데 그 탈환이 지금 며칠 만에 일어났냐면 이틀. 처음에는 78페이지 보시면 2005년 11월 11일 날 건물주가
그걸 유치권자로부터 뺏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13일 날 그 재진입해가지고 탈환을 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에서 이제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걸 좀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서로 싸움 끝에, 서로 육박전 끝에 결국은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주 쪽에서 나가줘, 비켜줘 라고 소송을 한 케이스인데, 이 사건에서 결국 그 건물주는 네가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점유는 불법 점유다. 또 왜 내가 뺏었는데 다시 나를 뺏었냐? 왜 불법 점유냐면은 그 사람 주장한 게 209조 2항, 그러니까 77페이지 맨 밑에 줄 209조 2항을 근거로 했어요. 이 209조 2항이 이제 그 점유의 탈환권인데요. 이게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력 탈환권이라 그래서 내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점유를 뺏겼는데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 어쨌든 불법적으로 뺏겼다고 하게 되면은 그 뺏긴 상태가 또 오래 가버리면 이 사람의 점유권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뺏긴 사람으로서는 억울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하세월입니다.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불이익은 뺏긴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 209조 2항에서 자력 탈환권이라고 그래서 즉시 뺏어오는 건 인정해 주겠다. 그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즉시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할 때 즉시란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속히, 이런 뜻인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미 그 점유 상태로서 고착돼 버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안 돼요. 근데 이 이틀 지나서 뺏은 거는 이 즉시 뺏은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즉시 뺏은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지금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이틀 뒤에 뺏어온 것을 이 209조 2항에서 정하는 자력 탈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자력 탈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뺏어왔지만 이런저런 공평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이런 사람, 이 유치권이 이제 점유를 뺏긴 이 유치권자가 이틀 만에 뺏어온 이런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걸 불법 점유는 아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명도 청구는 기각. 그 수원지방법원 2009년 사례입니다. 여기도 뭐 조금 전에 중앙지법원 그 사례처럼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서 이 사건은 침탈 시점으로부터 7, 8일 후에 탈환을 다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그 점유 탈환이 이 자력 탈환권의 범위를 비록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점유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적법한 점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뭐 상당히 이제 조금 실무상으로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례, 이 건축주 허모 씨에게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이 양도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은 소멸됐다. 결국은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채권이 양도가 된다. 양도가 되려면, 적법하게 양도가 되려면 그 채권과 아울러서 점유까지 같이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라고 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저 사람한테 양도하고 점유는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채권하고 점유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 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 모 종합건설은 이 소송 계속 중인 2007년 1월에 허모에게 이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금 채권 전액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점유까지 허모에게 함께 이전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모 종합건설이 취득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제3자인 허모에게 양도된 이상 이로써 유치권은 소멸됐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게 불법 점유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논의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자 이 피고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건 잘 모르고 했는데 1월 달에 양도해서 잘 모르고 했는데 4월 달에 다시 이 허모에게 양도한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를 받았다. 다시 양도를 받았으니까 내 유치권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로 너의 점유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불법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점유 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던 중,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2007년 1월까지는 자기가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죠. 근데 2007년 1월에 허모한테 양도함으로써 2007년 1월부터는 이게 그 뒤로부터의 점유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피고회사가 그전에는 채권하고 점유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2007년 1월부터는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이상 그 피고회사의 점유는 불법이다. 그래서 네가 2007년 4월에 다시 채권을 다시 취득했다고 한들 이 점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점유를, 그러니까 불법 점유 아니냐, 점유가 불법으로 된 거다 라고 해서 그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유 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던 중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미 공사대금 채권 전부의 양도로서 피고 유치권이 소멸한 이상 그 이후의 점유는 권한 없는 위법한 점유로서 유치권 성립의 배제 사유로서의 불법 점유에 해당된다. 그 이후에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해서 유치권을 다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례에서 또 인정을 해준,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정해준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례는 이런 논리,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유치권을 배척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논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점유와 채권이 그냥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유치권자로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1월에 채권이 넘어가서 2007년 4월에 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불법 점유라고 해서 유치권을 인정 안 하는, 이것도 사실은 좀 무리한, 좀 너무 지나친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에서는 인정해 준 케이스가 있어요. 유치권을 같이
넘어갔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채권이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에서는 이런 점유 자체가 불법이냐, 이 넘어간 이후에 점유가 이 사람이 불법이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결국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법원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은 보호될 만한 실익이 있는 사람이냐,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따져볼 때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잣대를 벌써 대고 법원이 이렇게 논리를 갖다 댄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유치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상당한 논리를 많이 해서 이 점유가 불법 점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서 그게 받아들여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게 어차피 공방이기 때문에 논리가 앞서고 뛰어난 사람 주장하는 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안 하면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점유하고 채권하고는 분리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분리되면 이론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채권을 넘겼는데, 채권을 넘기고 넘겨받은 사람한테 점유까지 넘겼다. 대신 그동안 나는 이 사람의 점유 보조자 내지 직접 점유자, 그죠?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점유를 했다. 이렇게도 논리가 성립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의 어떤 그 심증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은 진짜 공사를 하고 돈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이거는 이런 논리로도 이 사람이 채권을 상실 안 하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주장이, 그에 부합하는 주장이 있어야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05년 사례는 공사를 다 하고 건물주한테 이제 2003년 2월에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2003년 7월에 점유를 다시 시작했다. 이거는 그 건물주의 허락을 안 받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 점유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점유를 상실하고 나서 나중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진입했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려면 이제 점유를 계속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이게 넘겨주는 부분이 완전히 넘겨주고 내가 상실했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임시로 이렇게 하도록 분양 의무에 협조하거나 뭐 하도록 해서 쓰도록 해줬는데 내가 점유를 계속 유지한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느 쪽의 판단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안 적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점유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상 답변이 안 돼요. 두 줄, 석 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 디테일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전지방법원 2006년 사례도 비슷한 겁니다. 2001년 11월 말에 그 공사대금 못 받고 일단 철수했다가 2003년 7월에서야 다시 돈 받기 위해서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점유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또 소유자도 바뀌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소유자 동의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 점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고등법원 2006년 사례는 이 공사 과정에서 뭐 하도급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를
이게 공사 건축주, 이게 수급인, 그 다음에 병이 하도급인. 이 하도급업자가 이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이 하도급업자 이야기는 건물주가 이 분양에 관해서 또는 임대차에 관해서 다 위임을 했다. 이 사람한테. 수급인한테 위임을 했고, 그 수급인이 나한테 점유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점유는 적법하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케이스에서, 법원은 그 682페이지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서 먼저 전모가, 이게 이제 수급인입니다. 이게 을입니다. 전모가 원고로부터, 건물주인데요.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대물 변제로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서 보건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건물주한테, 공사업자들한테 이 물건을 줘서 대물 변제로 갚아버려라. 그걸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이 대물 변제로 받은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래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